스페인의 작은 마을에 사는 릴리아나 씨에게 아이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수많은 시도 끝에 어렵게 품에 안은 기적 같은 생명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릴리아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달리 뒤집기를 하지 못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찾아간 동네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희귀신경 질환인 것 같습니다. 평생 몸을 가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릴리아나 씨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유럽 전역의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의료 시스템은 잔혹하리만큼 느리고 냉정했습니다. 전문의 진료를 예약하는 데만 최소 3개월, 정밀 검사 날짜를 잡는 데는 1년이 걸린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다 지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아이의 근육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세계 최고라는 스위스의 사립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립병원이라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가산을 몽땅 털어야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지불하고 받아든 결과는 스페인 동네 병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럽 최고의 사립병원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는 평생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할 겁니다. 릴리아나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스페인으로 돌아와 며칠을 펑펑 울며 반페인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은 병원비로 불어난 빚을 갚기 위해 영국까지 건너가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가정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눈물로 지내며 우울감은 극에 달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절망의 순간 오래전 소식이 끊겼던 친구 안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나는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살고 있었고 릴리아나의 비극을 전해 듣고 곧장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안나는 릴리아나의 사정을 듣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릴리아나, 당장 한국으로 와. 여기라면 다를지도 몰라. 유럽 최고의 의사들이 포기한 아이를 두고 한국으로 가라는 말에 릴리아나는 망설였습니다. 한국? 거기가 어디야? 아픈 아이를 데리고 그 먼 나라까지 갈 여력이 없어. 하지만 안나는 울먹이는 그녀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여기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일단 비행기표부터 끊어. 안나, 마음은 고맙지만 난 비행기표를 살 돈조차 없어. 우리 가정은 이미 완전히 망했어. 릴리아나가 전화를 끊으려던 그 찰나, 수화기 너머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나의 남편, 한국인 민수 씨였습니다. 릴리아나 씨, 제 목소리 들리시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왕복 비행기 티켓부터 머무를 수 있는 호텔, 그리고 체류비까지 제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제 아내의 소중한 친구는 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일에 돈 걱정은 단 1초도 하지 마세요. 생면부지, 외국인이 건네는 완벽한 스페인어 위로와 파격적인 제안에 릴리아나는 멍해졌습니다. 아이가 비행기를 타도 되는지 스페인 의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스페인 의사들은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도박이라며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릴리아나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릴리아나 씨는 결국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이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 입구에는 민수 씨와 안나가 미리 준비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휠체어에 탄 아이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다시 한번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릴리아나 씨, 이제 다 왔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세계 최고입니다. 오늘부터는 푹 주무셔도 됩니다. 민수 씨가 예약한 곳은 한국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릴리아나가 목격한 광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스페인에선 검사 하나 받으려 6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에선 도착 5분 만에 전담 의료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한국인 의사들이 달려나와 아이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피를 뽑고 MRI를 찍는 모든 과정이 단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유럽에서 1년을 기다려야 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것입니다. 담당 교수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설명하는 릴리아나를 무심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차트를 훑어보더니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희귀병 맞네요. 근데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릴리아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다고요? 식물인간이 된다고 했는데요. 차트를 훑어보던 한국인 교수는 릴리아나에게 무심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럽 차트는 너무 오래됐네요. 우리 방식대로 수술하면 다음 주부터 재활 가능합니다. 바로 입원하세요. 옆에서 민수 씨가 이 말을 실시간으로 스페인어로 통역해주자 릴리아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우리 아이가 일어날 수 있나요? 교수는 바쁘게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 수술 잡겠습니다. 보호자분은 민수 씨 따라가서 식사부터 하세요. 단 하루. 유럽에서 수년을 기다려도 얻지 못한 답을 한국 의사는 단 몇 분 만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날 밤 릴리아나는 병실 창밖에 서울 야경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차가운 줄만 알았던 한국 의사들의 그 무심한 확신이 그녀에겐 신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은 단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온 의사는 땀을 닦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신경을 압박하던 부위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이제 재활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 뒤면 엄마 손 잡을 겁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스위스 사립병원에서 전 재산을 쓰고도 방법이 없다던 병이 한국의 수술실 안에서 단 몇 시간 만에 해결된 것입니다. 회복실에서 아이가 처음으로 눈을 뜨고 릴리아나의 손가락을 꽉 쥐었을 때 그녀는 병원이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은 과거의 원망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2주 뒤 릴리아나는 병원비 청구서를 받고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스위스 사립병원에서 검사비로만 냈던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비조차 민수 씨가 릴리아나 몰래 수납까지 마친 사실을 알았습니다. 릴리아나 씨, 이게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나중에 아이가 뛰어놀게 되면 그때 밥 한 끼 사주세요. 릴리아나는 그 영수증을 품에 안고 민수 씨와 안나에게 수십 번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그녀가 묵었던 호텔 방에는 민수 씨 부부가 미리 준비한 한국산 아이옷과 최고급 영양제가 가득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릴리아나는 창밖의 한국 땅을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의 생명 안에는 이제 한국인의 따뜻한 피와 사랑이 흐르고 있다. 스페인에 도착하자마자 스페인 의사들은 이건 의학적 기적이다. 한국 도대체 어떤 곳이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라며 묻는 이들에게 릴리아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합니다. 그곳은 단순히 축구만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이방인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기적이 살아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제 릴리아나의 아이는 보조기구 없이 마당을 뛰어놀며
스페인의 햇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 가정을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준 한국인 민수 씨의 헌신과 한국 의료의 힘. 그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림 코드였습니다.